이분은 26살 된 여자분인데 오른쪽 팔이 저린 증상하고 오른쪽 목하고 어깨 쪽에 통증을 주소로 왔는데, 보통 저희 병원에 오면은 엑스레이를 목은 측면 사진하고 정면 사진, 그 다음에 뒤로 제끼는 사진하고 앞으로 구부리는 스트레스 뷰까지 이렇게 4가지 사진을 찍는데, 보통 엑스레이를 이렇게 많이 찍으면은 뭐 피폭이 돼가지고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엑스레이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CT 같은 경우는 동시에 360개 정도가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리컨스트럭션, 재구성을 해서 형상화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은 CT는 비폭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한 달에 뭐 2번, 3번 이렇게 찍을 경우에는 좀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찍는다고 해서 그게 비폭량, 그거는 지나친, 그거는 절대로 그 범위는 아니니까 그건 걱정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목에서 이 정면 사진이 앞쪽으로 이렇게 불룩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는 일자고 여기는 지금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 파셋 조인트가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클리어 카트하게 나타나면서 특히 이 끝이 이렇게 샤프한 소위 퇴행성 변화, 퇴행성 골국 형성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관절 부위에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이 분명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데드 스페이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에 반대되는 그러한 앞뒤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 하부 경추부 5번, 6번, 6번, 7번 부분에 디스크가 잘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개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뚜둑뚜둑 소리가 나야 편하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목 자체 이와 같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미 후관절에 불안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익스텐션 스트레스 뷰로 하면은 아주 젊은 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스트레스 뷰를 찍으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형태학적으로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데, 앞쪽으로 해도 이것이 원래의 모습처럼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서 콜라보레이티브한 그러한 모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사진에서 보면 뭐 약간 목이 엑시스가 왼쪽으로 쉬프팅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AP 사진으로 간다면, 측면 사진으로 간다면, 이런 후관절에 불안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이분도 사실은 디스크가 5번, 6번, 6번, 7번에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료할 때 목에만 한정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척추는 경추에서부터 천추까지 전체의 척추의 문제가 국소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한쪽, 목하고 요추가 가장 많이 문제가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건 척추 전체의 문제라고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허리를 진찰을 해봤더니 허리에도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인지를 못했지만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근력 약화가 왼쪽에 대해서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이 엑스레이를 가보시죠. 보면은 척추가 이렇게 이런 데가 삐뚤빼뚤하면서 엑시스 쉬프팅 증상. 이 엑시스 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체중을 양쪽으로 동일하게 부하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된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러한 변형이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골반이 엑시스 쉬프팅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이 한쪽으로 올라가 있고 약간의 회전 변형도, 이건 크고 이건 작은 걸로 봐서 회전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 관절도 불안정 요인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도 요추 4번, 5번, 5번, 첫 번째 전추 오른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아주 많은 통증은 못 느끼지만 체중 회피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피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변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측면 사진 한번 보시죠. 측면 사진에서도 목이 일자목이고 이거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척추 엑스레이를 찍을 때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서 사람이 서 있을 때 어떤 액티비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누우면 엑스레이에 나타나는 변형이 숨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서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목액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뷰를 통해서 그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서 이렇게 불안정 요인이 보이는 게 뒤로 제끼면 이게 약간 매스킹이 되고 이 위쪽에 오히려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하면 이거는 여기도 뭐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 측면 사진, 그냥 스트레스 하지 않는 측면 사진이 더 이런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측면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스트레스 뷰를 찍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치료는 결국은 척추서부터 천추까지 척추 전체에 대한 변형과 그 다음에 그러한 변형을 유지해주고 있는 근육의 불균형, 그 다음에 물론 그 디스크의 감압 치료, 이런 것들을 저희 병원은 피가 안 나는 수술, 피가 안 나는 수술이 뭐냐면은 이 도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육과 관절에 대한 직접적인 도수 치료. 다만 이 도수 치료는 피가 나는 수술보다는 여러 번 해도 되거든요. 다만 그렇게 여러 번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근력 약화하고 관절이 헐거워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특히 척추를 안쪽에서 안정화시키는 내재 근육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그런 데 초점을 갖는 그런 정밀한 운동 프로그램이 반드시 피드백이 돼야, 백업이 돼야 도수 치료가 갖는 임상적인 효과가 오랫동안 환자 몸에서 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